2016년 초 한국 증시를 보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고점 아니야? 아니, 사실 그 누구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가 고요하기만 한 것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 하면 늘 뒤따라오는 꼬리표처럼 저평가라는 말을 달고 다녔잖아.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 답답한 상황?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림자였지? 모니터 앞에서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개미들은 그저 뉴스에 나오는 거 시경제 지표나 멀리 중동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 금리가 더 오르면 어쩌지?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폭등할 텐데 그럼 주식은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지. 하지만 햄토리는 늘 말했잖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때 월가의 거대한 자본은 마치 어둠 속의 사냥꾼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 중동에서 전쟁 소식이 터져 코스피 지수가 한순간 곤두박질 쳤을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끝났다고 외쳤잖아? 그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거물급 투자은행들은 정반대 보고서를 내놨어. 이건 과도한 조정이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들은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아무도 모르게 한국의 우량주들을 쓸어담기 시작했지. 이들은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걸까? 단순히 싸니까 산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어.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보이지 않는 판의 변화를 읽어낸 거지.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찾아야 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시대.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는 마치 끝없이 물을 들이켜는 거대한 괴물처럼 커지고 있었어. 이 거대한 괴물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성능 반도체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진 거야. 바로 공급 부족이라는 거대한 균열이었지. 이 공급 부족은 단순히 물건이 모자라다는 걸 넘어 시장의 모든 판을 뒤집는 구조적 변화의 전조였어. 고성능 메모리, 즉 HBM이라는 녀석이 AI 서버의 심장인 GPU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야. 이 HBM 하나 만들려면 일반 디램 만들 때보다 무려 3배나 되는 웨이퍼가 필요해. 마치 최고급 스테이크 한 점 만드는데 일반 고기 3배가 들어가는 격이지. 그러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수익성이 훨씬 좋은 HBM 생산에 모든 설비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 결과가 뭔지 알아? 우리가 평소 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한정된 주방에서 가장 비싼 요리에만 집중하니 다른 음식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 이게 바로 사이펀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야. 한쪽으로 자원을 빨아들이니 다른 쪽이 고갈되는 거지. 과거에는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던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거야. 대중들은 그저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월가는 이미 이 현상을 메모리 인플레이션, 즉 mem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부르며 엄청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어. 디램 가격이 연간 125% 오르고 낸드 가격이 234%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 결국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AI 시대에 전략적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는 권력자로 부상한 거야. 세계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과 5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어.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야. 마치 국가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듯 핵심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지.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중요성이 맞물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 갇혀있던 한국 증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차 거대한 파국의 전조로 변모하고 있었어. 대중이 모르는 사이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한국을 미래 AI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점찍고 있었던 거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입구에 서 있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입구에 서 있어. 월가는 이미 한국의 핵심 기업들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한 전략적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노린 건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만이 아니었지. 아니, 사실 대부분의 개미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거야. 그저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오르겠구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햄토리는 늘 말했잖아. 월가의 큰손들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멀리, 더 깊은 곳을 본다고. 그들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 한반도 전체를 AI 시대의 핵심 생산기지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월가가 한국을 단순히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AI 시대의 심장으로 낙점한 진짜 이유는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바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그 자체가 돼버린 한국 때문이야. 고성능 반도체, HBM? 이건 마치 AI 서버라는 거대한 뇌의 심장과 같아. 그런데 심장만 있다고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심장이 피를 뿜으면 그 피가 온몸을 돌아야 하는 것처럼 HBM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지. 한국은 이 모든 AI 생태계의 핵심 퍼즐 조각들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빠르게 구축할 역량을 지닌 유일한 국가라고 월가는 판단한 거야. 그들이 주목한 건 단지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아니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듯 AI 시대의 새로운 기반 시설을 한국에 세우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지. 두 번째 이유는 AI 심장을 넘어 몸 전체를 움직이는 생태계에 있어. HBM이 AI의 심장이라면 심장이 펌프질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과 신경망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 바로 반도체 후공정, 즉 패키징 기술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야. HBM의 성능은 단순히 쌓아 올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열을 잘 식히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달려있거든? 이 미세하고 복잡한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월가는 놓치지 않았어. 마치 셰프가 최고급 식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데 필요한 최첨단 주방 도구를 확보하듯이 이들은 한국에 숨겨진 보석 같은 회사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지.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AI 시대의 심장이자 그 심장을 움직이는 모든 혈관과 신경망을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를 갖춘 곳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정부의 올인 전략과 월가의 투자가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는 점도 중요해. 사실 햄토리가 뜯어보니 월가가 한국 시장을 주목한 데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어. 한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넘어 한 발 더 나아가 AI 네이션을 선포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잖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하며 까다로운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있어. 마치 사업가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 그 나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투자하기 훨씬 쉬운 것과 같은 이치지. 실제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물급 투자은행들은 자신들의 리포트에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한국 시장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 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전방 요새로 삼으려는 거야. 그럼 이 거대한 AI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뭘까? 단순히 반도체 대장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월가는 이미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탈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한국 기업들이지. 월가는 이미 한국 기업들이 이 모든 AI 생태계의 핵심 퍼즐 조각들을 쥐고 있다고 본 거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나 데이터 센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서버 제조사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망 기업들까지. 월가의 시선은 이미 한국의 다양한 산업군으로 뻗어가고 있었어.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이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AI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찾아내고 투자하고 있었어.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AI의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인프라, 서비스까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한국 시장에서 찾고 있었지. 물론 우리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볼 수는 없어. 언제나 투자의 세계에는 리스크가 존재하잖아? 지금처럼 모든 시선이 한국 시장에 쏠려 있을 때 외부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거대한 자금 흐름에도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해. 또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 맞아. 단기적인 리스크. 시장 과열. 당연히 있지. 하지만 햄토리는 늘 말했잖아. 월가의 큰손들은 언제나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아. 그들은 적어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인다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몇몇 주식의 등락 차원이 아니야. 이건 마치 거대한 대륙의 지각 변동처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판도를 바꾸려는 장기적인 설계에 가깝지. 월가는 이미 한국을 AI 시대의 새로운 실크로드로 보고 있었어. 고성능 반도체가 오가는 길, 막대한 데이터가 흐르는 동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기의 핏줄. 그들이 설계하는 건 단순히 반도체 공장 몇 개가 아니야. 이건 한반도 전체를 거대한 AI 슈퍼컴퓨터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각각의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루는 거지. 이 거대한 AI 생태계를 돌리려면 눈에 보이는 반도체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 가장 먼저 뭐겠어? 바로 전기야. AI 서버 하나 돌리는데 드는 전력은 상상 이상이거든.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에 터보 엔진을 달았는데 주유소마다 고급 휘발유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월가는 이미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어. 전력 발전, 송배전 시스템, 심지어 스마트 그리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되는 거잖아.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전력이 곧 미래의 석유다 라고 판단하고 한국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혈관에 주목한 거야. 두 번째,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바로 데이터 센터 그 자체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 이 거대한 건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관리 기술, 그리고 내부의 수만 대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힐 수 있는 냉각 기술이야. AI 칩은 열과의 싸움이거든. 아무리 뛰어난 뇌를 가졌어도 열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 마치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아. 그래서 월가는 데이터 센터 설계와 시공, 운영, 그리고 혁신적인 액체 냉각 기술 같은 특화된 솔루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은밀히 물색하기 시작했지. 이들은 한국의 건설사나 IT 서비스 기업들을 단순히 건물 짓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었어? AI 시대의 핵심 부동산을 개발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한 거야. 세 번째로, 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고 정보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 없이는 AI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마치 우리 뇌의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 그리고 전 세계가 끊김없이 연결돼야 하잖아? 오지? 육지를 넘어선 차세대 통신 기술, 광 케이블 인프라, 위성 통신까지. 월가는 한국의 통신 산업 전반을 AI 시대의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로 탈바꿈시킬 잠재력을 본 거야. 시티그룹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AI 시대에 필수적인 신경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어. 이런 식으로 월가는 한국 경제를 AI 패권 경쟁의 최전선 기지로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심장뿐만 아니라 그 심장이 뛰게 만드는 전력, 피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신경망까지 한국의 모든 산업군에서 AI와 연관된 가치를 찾아내고 투자하는 거야. 마치 고대 로마인들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도로와 수로를 건설했듯이 월가는 AI 제국을 위한 한국판 AI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월가의 거대한 지각 변동 설계도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설계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야. 이 모든 변화가 완성되었을 때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리고 이 막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또 무엇일까? 햄토리는 다음 시간에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올게.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불꽃이었어. 월가의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햄토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모두에게 새로운 황금 시대를 약속하는 예언처럼 들렸을지도 몰라. 고성능 반도체부터 전력, 데이터 센터, 통신망까지 이 모든 키워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달콤한 환상을 심어줬지. 사람들은 월가의 큰 그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주가 상승에만 현혹되기 시작했어.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어. 저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을 독점할 거래. 이 통신사는 초고속망 구축으로 대박이 날 거래. 근거 없는 확신은 SNS를 타고 익명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는 탐욕 앞에서 기업의 실제 가치나 미래 성장성은 숫자의 의미를 잃어버렸지.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역전의 꿈을 꾸며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기적인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 거품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고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그저 끝없이 치솟기만 했어. 햄토리는 늘 말했잖아. 시장은 절대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뜨거웠던 광풍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차가운 현실은 가차없이 찾아왔어. 월가의 큰 손들은 이미 조용히 자신들의 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신호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시장 전반에 퍼져나갔어.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종목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장 전체로 공포가 번져나갔어. 마치 정교하게 쌓아올린 젠가 타워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듯 AI 관련주들의 주가는 속절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지. 그때 시장은 단순히 숫자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었어. 수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아수라장이었지.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연신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거래소의 모습이 흘러나왔어. 한때 투자 열기로 가득했던 증권사 객장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고 남은 것은 폐허의 삭막한 공기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이들의 절망적인 눈빛뿐이었어. 한때 부푼 꿈을 안고 투자에 나섰던 이들의 눈빛은 이제 깊은 후회와 막막함으로 가득했어. 어떤 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끝내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지. 거리에는 빚더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탄식이 가득했어. 이 참혹한 광경은 불과 몇 달 전에 뜨거웠던 열기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 이 붕괴의 파장은 한국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깊은 상흔을 남겼어. 단기적인 투기와 과열된 시장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통제 불가능한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교과서가 되었지. 한때 AI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차갑게 식었고 해외 자본들은 한국 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하며 한동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어. 월가는 애초에 길고 긴 호흡으로 한국의 인프라를 AI 패권 기지로 만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투기와 버블은 오히려 한국 시장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지.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험 프리미엄을 짊어지게 되었고 세계 경제 지형 속에서 자산의 흐름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어. 자산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과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한다는 것. 단기적인 탐욕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 화려한 수치 뒤에 가려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했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붕괴의 잔해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햄토리는 말해주고 싶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지혜와 함께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남들이 모두 환호할 때 차갑게 의심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비로소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이 혹독한 시장의 심판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어.
당신은 이 경고를 듣고 다음 파도를 준비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탐욕의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며 당신의 선택만이 미래를 결정할 거야.